헤라클레이토스 갑니다. 어, 오늘 지금 아침에 나왔다가 나오면서 하나 찍고 와서 하나 노동으로 찍고 그리고 지금 바로 한낮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젯밤에 약 하나 먹고 오늘 이제 아점 비슷한 그 시기에 우유 먹고 약 하나 먹고 더 있을 수 없겠구나. 아마 이거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노동으로 과학을 위한 철학 이거를 쭉 할 그 의지가 이제 이걸로 노동을 대신하는 건데 오늘 3개 찍고 나서 한동안 못 찍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느낌에. 헤라클레이토스 제 기억에 3년 전에 할 때는 피타고라스 한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를 다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피타고라스가 훨씬 더 가까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과학을 위한 철학을 하는 거면은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번엔 헤라클레이토스를 먼저 합니다. 이 얘기 안에 피타고라스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 각각들은 각각의 그 단편만 남아있고 만약에 그 제대로 된 정말 무슨 그 거시담론을 제시를 했다고 해도 일관성이 어떨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우리들도 각각 그렇잖아요. 물리학적 반실제론을 갖고 있지만은 섭리를 받아들이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천체 물리를 하시는 분 중에서 기독교이신 분이 있고, 입자 물리를 하시는 분 중에 불교이신 분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현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 중에서 앞뒤가 안 맞거나 앞뒤가 안 맞다기보다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질서정연한데 어떤 부분은 약간 실망스럽고 그런 걸 읽다 보면은 김 빠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그 엄청난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지만은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공동체도 이렇게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했지만은 뭐 굉장히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또 면도 있고. 근데 뭐 숫자에 막 의미 매기고 종교 교주이고. 오늘 헤라클레이토스를 먼저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얘기 속에 피타고라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헤라클레이토스가 피타고라스를 가장 심하게 깐 사람이죠. 피타고라스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크세노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소아시아 그쪽으로 추정을 많이 하는데 그 밀레투스 학파로 잘 안 묶이죠. 그리고 내용도 서양 철학, 고대 철학 전반을 통틀어 가지고 거의 혼자 따로 있는, 근대에서 스피노자가 혼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스탠스예요. 근데 볼 게 되게 많아요. 볼 게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저는 물론 오늘 과학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나오는 대로 좀 얘기는 풀려나갈 것 같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그렇게 왜 공격을 했냐? 이미 미토스에서 로고스의 세계로 넘어왔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저기 많이 견문을 넓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종교 자체에 대한 그것보다도. 그래서 크세노파네스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은 지방이에요. 엘리아학파 쪽으로 막 묶이는 그쪽인데, 이 사람이 지중해 세계, 그때는 이제 그 지중해 세계에 아직 아테네보다 다른 곳 뭐 상업 활발한 곳도 많고, 그때는 뭐 그게 거의 그 이후에 헬레니즘 세계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때 그리스 세계도 거의 지중해 세계의 그 시민 비슷하게 그 지식인이 그렇게 쫙 본 거야. 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를 그 찾아내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오르페우스교를 굉장히 공격을 하는데, 그거 먼저 한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의 공격으로 들어갈게요. 왜냐면 헤라클레이토스의 공격은 차원이 또 다르거든. 뭐냐면은, 자, 지중해를 삥 둘러싸이는 곳을 보면은 위쪽으로는 유럽인이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랍인이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인이 있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완전히 극동 쪽을 제외하고는 인종이 다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를 쫙 돌면서 봤더니만은 각각 믿는 신이 각각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종교나 신앙이나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헤라클레이토스는 급이 달라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보단 거의 문화 상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뭔가 중국에서 보이는 부조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견문으로 트인 그게 있잖아요. 그 시야로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단군 할아버지는 진짜로 어디 시골 지방에 이렇게 풍채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랍인이었던 예수님도 그려지는 모습은 이탈리아, 이제 유럽의 잘생긴 그런 청년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넘어온 신조차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또 아프리카 쪽이면은 그쪽의 모습을 따르는 신인 거야, 신. 그걸 이제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주 깊은 수준의 오르페우스교에 대해서 깊은 수준으로 진짜 신랄하게 간 거는 이제 헤라클레이토스죠. 재미있게도 기독교의 논리를 제공해준 헤라클레이토스가 그걸 가장 신랄하게 까는데, 어떻게 까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지. 헤라클레이토스는 단편들만 남아있고, 정확히 형이상학적으로 뭘 세웠는지 불의 철학자라고 하고, 그리고 화된다고 하고, 만물 유전이라고 하고. 일단은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뽑아볼게요. 그 두 가지에는 과학이랑 굉장히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변화의 철학. 이제 서양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철학 한 분 없어요. 그 반대 철학은 있었지. 엘레아학파의 일자, 방금 말했던 크세노파레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제논, 일자, 요런 거는 많이 있었어. 공간화된 포착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분은 시간을 포착을 하는 거야. 시간을, 변화를 포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
being이 아닌 becoming을, 동양에서는 늘 그걸 말했지. 근데 그게 정량적인 방식으로 다뤄지거나 막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역의 괴가 나오고, 예, 동양식의 이기론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하면서도 이분이 그 피타고라스만 깐 게 아니라 그 당대에 한가닥 하던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은 유식한데 박식한데 깊이가 없다, 메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더러웠겠지, 그 비판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분들은. 근데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각각 뭔가 아르케를 찾으려고 하고 진실을 구하려고 하고. 와, 더럽게 덥네. 오늘 21일입니다 어제가 20일이었기 때문에 21일 화요일. 내가 너무 대낮에 지금 나왔습니다. 이거 버티질 못하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걸로. 집에 가서 아이고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저 마트를 한번 들러볼까 뭐 입맛이라도 하게. 병원을 그냥 갔다 왔을 뿐인데 57kg까지 만들었다 병원을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뭐 가기 전날에도 가는 길에도 막 굉장히 긴 것도 찍고 막 했죠. 55kg가 돼버렸네. 아휴, 투병은 너무 힘들어. 자, 근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의 철학자이고, 불은 뭔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과 반대쪽 물이 있죠. 물.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했던 탈레스. 근데 탈레스는 그런 최초의 철학자이면서 과학적인 사유도 많이 펼쳤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물한론도 가지고 있었는데, 물한론, 그러니까 약간 미토스적인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단편들을 남긴 철학자들은 그때 당시로서는 세상을 설명하려고 막 발버둥을 친 거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 다 세상을 설명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다고 우리가 유한하고 그런 존재들이라서.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운 말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물의 철학자가 그 말을 했어. 불의 철학자는 더 이제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래. 신이 있어. 이 사람한테는 디비니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바인한 어떤 게 있어. 그런데 왜 오르페우스를 그렇게 깠을까? 심도 깊게. 오르페우스고 뭐고 무슨 뭐 조물주고 뭐고 다 까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기독교의 그 이론이 뒷받침이 되는 그 연결고리가 결국 헤라클레이토스에서 나오거든요. 뭐냐? 그 신은 이신이라는 거예요. 이신. 이기론, 이법 할 때 이신. 다 주역에서 나온 거죠. 이성이라는 거야. 막 만물도 유전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변화하는 거,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한 자연 철학. 그 형이상학 중에서 그 자연 과학이라기보다는 자연 철학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큰 틀, 요거를 제공하는 분인데, 디비니티가 있고 그 디비니티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본 단일한 뭐 공기니 뭐 불이 뭐 물이니 뭐 아페이론이니, 니들은 박식하지만 깊이가 없다. 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쪽 사람들이 여러 곳을 보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하면서 정말 한 세대 한 세대가 다르게 질적인 도약을 하는데, 이분은 그 전체를 위에서 이제 본 거야. 메타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다들 자잘한 지식 가지고 뭔가를 구성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코스모스이자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 사상이랑 또 만물 유전, 불화자가 아니라 변화할 때 이 화하면서도 또 한 개 안에서는 나중에 파르메니데스 할 때 하겠지만은 늘 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보존의 법칙이기도 하죠. 보존의 법칙도 아주 예전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엘레아 학파 할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레아야 발음을.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기독교가 결국은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달리 삼위일체와 십자가 구원, 요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근데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한 거야. 파르메니데스하고 헤라클레이토스하고. 특히 파르메니데스 가지고도 연결이 안 돼. 저 높은 꼭대기는 말이 되고 통으로 뭔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만,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게 있는데,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와 이제 기독교로 가면 그걸 이신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근데 사람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 과학, 논리, 이런 것이 신의 섭리, 신의 패턴, 신이 창조한 그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자리에 중세는 신이 들어가고 그 위엔 과학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과학이, 물리학적 세계관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신으로. 그래서 저는 물리학적 실제론자가 아니라 반실제론자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것도 모형이라 이거야, 제 생각엔. 모형이라는 거지. 원자 모형도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은 구름 모형을 지나서 확률 모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화학 교과서나 대학교 화학 교과서에 이제 막 실리겠죠. 우리 때는 이제 빙글빙글 돌거나 빵에다가 이렇게 단파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런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이 철학자이고 하지만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적인 원리, 입법을 찾으려고 했던 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 그 동네에서 진료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론에 대해서, 존재론을 막연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깊이까지 갔던 분들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한차원 메타적인 존재론과 플러스 한차원 메타적인 인식론까지 나간 거야. 그 인식론까지 나갔다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근대 자연과학에서 핵심 철학과 자연과학 경험론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측정의 관측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분이 없었다면은 엘레아 학파 부동의 일자가 쭉 나왔을 거야. 딱 포착하는 거.
베르그송의 말대로라면은 사람이 뭔가를 인식할 때는 연속적으로 무수한 것들 중에 특징 하나를 이미지로 포착한다는 거거든. 공간화시켜서. 이분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인데, 인간이 공간화해서 포착하는, 그러니까는 일종의 아포리오리하게 선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서구 문명에서는 그런 게 많고, 동양에서는 변화를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변화는 정말로 그 정량화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느끼는 괴가 나오고 효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리고 오행의 관계가 나오고, 그것도 다 논리예요. 사실은 논리인데 서양 거랑 좀 다른 논리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마음에 안 차지. 현대적인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가 그걸 보면은 대체 뭘까 하고 보긴 봤지. 근데 변화에 대해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구나. 이 정도로 이제 제 관상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 1자면은 변화도 운동도 진공도 없어. 나 실제로는 진공 없지. 그러나 운동하고 있잖아요. 변화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할 방법을 찾으려면은 그에 걸맞은 세계관, 운동과 변화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고생을 했던 거지. 고생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제논의 역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설명이 가능한데,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다 증명이 됐고요. 현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설명조차 안 돼. 설명조차. 그 논리, 일자, 이 파르메니데스, 제논, 요 논리가 맞거든. 쫓아가면 보면은 끄덕일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왜냐면 공간화된 거기 때문에. 근데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하나의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변화, 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팍 하고 이 튀는 그 실제 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비유예요. 비유. 화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 로고스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훗날에 가장 많이 재해석되고, 또 이 조금 다른 방향의 그 사유, 과학적인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다. 저는 이제 장을 좀 보겠습니다.